이번엔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할 건데,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을 배웠었어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여기서 나왔던 것도 하나의 법칙이 있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단항식의 대표적인 거 a제곱, a 세제곱 곱하기 이런 거. a 몇 제곱이었죠? 5제곱. 그죠?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지수법칙이라는 것으로 대표하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2a 제곱 곱하기 3a 세제곱 얼마예요? 6a 5제곱. 이렇게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린 또 뭐를 알고 있냐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2a 제곱에 a 플러스 b 뭐 이런 것들. 그쵸? 얘 다항식이죠. 이쪽 단항식이고. 그래서 우린 얘네를 뭐 했어? 분배 법칙을 해서 2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b 이렇게 했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번에 뭘 배울 것 같아요?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어차피 똑같은 놈이야.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요. 이건 어차피 교환법칙 때문에 위에 거랑 동일해. 그럼 요번에 뭘 배우겠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배우겠지. 이해되니? 결국에 괄호로 묶여져 있는 걸 푸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전개한다 라고 할 건데, 전개하는 방법을 잠깐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있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c 플러스 d 있죠. 이 c 플러스 d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할 거야. 치환이라는 거 배워본 적 있죠. 치환. 그쵸? 복잡한 식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얘를 천천히 하나씩 분배할 거야.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니? a에 c 플러스 d가 됐을 것이고 b에 c 플러스 d가 됐겠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괄호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형태로 바꿨으니까 다시 전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됐겠지. ac 플러스 ad에다가 그쵸? 플러스에 bc 플러스 bd가 됐을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요 식을 요렇게 볼 건데 요 단계 거친 게 너무 귀찮어.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려고 이렇게. 어떻게? 앞에 있는 괄호에 이놈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얘를 하나씩 분배해. 더하기에 뒤에 있는 애 b를 하나씩 전개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해볼까요? 좀 양 많은 걸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d 플러스 e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2개, 3개짜리도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불러봅시다. everybody 불러보세요. ac 플러스 ad 플러스 ae 플러스 bc 플러스 bd 플러스 b 이렇게 다 전개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동유항 있으면 예쁘게 동유항으로 엮어주시면 되겠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조금만 더 해볼까요? 봅시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다가 뭐 x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한번 불러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3x 제곱에 이번에 x가 만날 거예요. x가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6에 그렇다면 x 세제곱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동유한 계산이에요. 플러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야. 알겠죠? 그런데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인간이다 보니까 좀 귀찮은 걸 싫어할 때가 있어. 한번 잠깐 봐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곱해볼까? 얘는 a 제곱에 불러봐. a 제곱에 플러스 ab 그리고 플러스 ba 그리고 플러스 b제곱. ab랑 ba는 동유항이죠. 그래서 얘를 a 제곱에 2ab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동유항 계산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아니 계속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하면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을 계산하시게 되면 x제곱에 xy에 yx에 플러스 y제곱이 되면서 잠깐만 xy랑 yx가 동유항이었나? 동유항이네. x제곱에 2xy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a 마이너스 2b에 a 마이너스 2b도 또 해보는 거야. a 제곱에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곱하기 마이너스 2b니까 4b 제곱. 얘랑 동유항인가? 봤더니 진짜 동유항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동유항 계산하는 게 귀찮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귀찮아지면 좀 더 빠른 방법을 찾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외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실 곱셈 공식입니다. 따라서 곱셈 공식은 속도의 문제인 거야. 잠깐만요. 저기서 곱셈 공식 잠깐만요. 제가 외웠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래 갖고는 의미가 없어. 그럼 그냥 전개하는 게 낫지. 결국에 곱셈 공식의 경쟁력은 암기해서 최대한 빠르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저기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곱셈 공식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다시 말하면 방금 했었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 거야. 이것을 전개하시고 나시면 앞에 거에 대한 제곱에 이거 제곱이잖아. 2잖아. 2. 그래서 2개 곱해서 2배. 그리고 뒤에 거에 제곱까지. 여기까지 계산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a-b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앞에 거에 대한 제곱에 2개 곱해서 2배 한 것을 계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또는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b가 됐겠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 의미 없고 플러스 b제곱으로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이렇게 공식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일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뒤에 건 똑같이 플러스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있어. 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내려올 건데 지금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뭐니? 두 놈이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으니까 제곱이었겠지.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놈은 앞에 거까지는 완전히 똑같은데 뒤에 거는 절대값은 같아. 근데 부호만 달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될 수는 없지만 절대값은 같아. 대신 부호만 달라. 전개 한번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됐겠지? ab랑 마이너스 ab가 매번 할 때마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항상 할 때마다 소거가 돼.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만 남더라고. 따라서 외우자는 거야.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다른 부호의 제곱을 빼자는 거야.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다른 부호의 제곱을 빼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또는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다른 부호의 제곱을 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 거야. 앞에 건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건 부호만 달라. 알겠지? 이놈 전개 한번 볼까?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다른 부호의 제곱을 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이번엔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야. 마찬가지 단계적으로 내려올 거야. 지금은 뭐겠니? 앞에 거는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데 뒤에 거가 전혀 다른 숫자야. 알겠지? 전혀 다른 숫자야. 전개 봅시다. 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ab인 거야. 그럼 얘 동류항이지. 그러다 보니까 x제곱에 a 플러스 b의 x에 플러스 ab가 된 거야. 알겠지? 전혀 다른 놈들을 더해. 합. 서로 다른 놈들을 곱해. 그 놈이 상수항. 이해할 수 있겠니? 좀 이따 연습하겠지만 결국엔 암기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내려오고 있어. 여기 1단계, 여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는 다 달라. 다 다르니까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워두면 조금 빨라져. 그래서 이것은 뭐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은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쪽지 시험 보실 겁니다. 아마 수행평가로.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하신다면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AC X제곱에 얘네들은 무지개야. 이렇게. 원래 무지개가 이렇게 되는데 밑에 공간이 있어서. 요 놈은 뭐가 되겠습니까? AD 플러스 BC의 X에 플러스 마지막 상수항 BD가 남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전 국민이 외우고 있어. 어차피 중학교 과정은, 중등 과정은 필수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쵸? 전 국민이 다 외우고 있어. 지나가던 어떠한 아저씨, 어떤 아줌마한테 물어봐도 다 외우고 있다. 뭐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암기하셔야 돼. 알겠죠? 얘네를 암기해 주시고 그냥 참고 삼아서 제대로 얘네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완전 제곱식이야. 앞에 거 제곱에 2개 곱해서 2배,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아시겠죠? 제대로 이해하셨나? 물어보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거에 대한 제곱에 2개 곱해서 마이너스 ab죠. 2배. 뒤에 거의 제곱. 이해되십니까?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알겠지? 앞에 거에 대한 제곱 플러스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2개 곱하면 플러스 ab지. 거기다 2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다른 부호의 제곱을 뺀다. 그 다음에 앞에 게 다 똑같고 뒤에 게 전혀 다르면 2개를 더한 거 시1창 개수 2개를 곱한 거 그놈이 상수항.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곱셈곱셈 왜 외웁니까? 그냥 계산 빨리 하게 그냥 연습만 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운 사람만큼 빠를 수가 없어. 암기하셔야 돼. 또는 저는 그냥 3번만 외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얘를 지금 a 플러스 b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외운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x제곱에 2ax에 플러스 a제곱. 그치? 근데 3번 공식만 외운 사람들도 있어. 너희 보고 하란 얘기는 아니야. x 플러스 a제곱을 x 플러스 a로 바꿔.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제곱에 2개의 합 2a지.
그놈 1차항 계수. 두 개를 곱해. 상수항이지. a제곱 이렇게. 밑에 것도 됩니까?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a도 한번 곱해보자. x제곱에 a와 마이너스 a 더하면 얼마야? 0.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0 곱하기 x는 어차피 필요가 없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 근데 다만 시간이 걸리죠. 외워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외워주시고, 지금 우리가 4개 배우고 있죠. 여기까지 하면 한 5개쯤이 되는데, 강명중 친구들은 미리 배워놨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 4개가 12개로 변합니다. 따라서 지금 외우지 않으시면 고등학교 과정 가서 12개 외우시려면 엄청 벅찹니다. 외워두셔야 돼. 알겠죠?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다른 친구들도 다 외우실 겁니다. 알겠죠?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서는 이 그림도 잠깐 봐볼까요? 이 그림 잠깐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왜 얘가 이렇게 됩니까? 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쪼개봤어요. a씩 되게 b씩 되게.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면적이 이 면적이 됐겠지? 맞죠? 이 면적에 대한 제곱은, 넓이는 이 a제곱이라는 정사각형, 그 다음에 ab라는 직사각형 2개, 그 다음에 b제곱. 그죠? 얘가 b고 b였을 거 아니야. 얘는 a고 b였을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곱셈 공식은 무엇입니까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여기도 봐봐. a라는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a짜리. 근데 b만큼 줄이고 b만큼 줄였어.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됐을 거냐면 a 빼기 b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는 a-b 제곱이 됐을 겁니다. 알겠지? 그럼 그놈은 무엇이냐면 전체 a제곱에서 b제곱을, 요 전체 a제곱에서 b제곱을 뺄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뺄 거냐면 요만큼.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a-b였겠지. 그쵸? 그렇다면 얘는 얼마니? ab-b제곱일 거야. 여기도 ab-b제곱이고. 그렇다면 요 넓이는 a제곱에서 ab-b제곱 2개를 뺄 거고, 그 다음에 b제곱도 뺄 거야. 이해돼? 하고 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긴 하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시험에 대비하는 건 뭐라고? 이 그림이 증명하고자 하는 곱셈 공식은 그럼 요놈 찾으셔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여기도 잠깐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a짜리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는 b만큼 늘리고 세로는 b만큼 줄였어. 알겠죠? 봐봐. 요 놈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려고 해. 요 색칠한 부분 있죠?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셔야 돼. 요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b짜리죠. b짜리고 또 다른 한 변은 a 빼기 b고. 맞니? 그렇다면 내가 요만큼을 b라고 잡는다면 요만큼을 제가 a 빼기 b라고 잡는다는 얘기는 여기는 얼마였다는 거야? b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점으로부터 b만큼 땡겼다고 생각하셔도 돼. 내가 이걸 왜 하시냐면 요 색칠한 사각형 보이십니까? 이 색칠한 사각형과 이 부분은 서로 어때? 넓이가 똑같겠지. 이해되세요? 다시 지금 우리가 요 핑크색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 핑크색이 2개로 쪼개졌어. 얘랑 얘로. 알겠지? 근데 이 핑크색 이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요 놈을 내가 여기를 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야. 어차피 b고 a 빼기 b 똑같잖아. 이렇게 붙일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다 붙였어? 그렇다면 지금 이 거꾸로 된 기억 있죠? 얘 넓이가 이 핑크색 넓이랑 똑같아. 알겠지? 그럼 이 새끼의 넓이는, 이놈에 대한 넓이는 요놈
이놈에 대한 넓이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a 제곱에서 요걸 뺀 것과 똑같죠. 맞니? 얘 넓이는 얼마야? b 제곱. 이걸 뺀 거랑 똑같을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결론 핑크색 넓이는 얼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똑같이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눈으로 들어오니까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 부분 연습을 하실 건데 좀 이따가 저랑 연습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좀 지루한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조금만 쉬었다가 가죠. 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야? 별다른 특징이 없네. 그치? 계산해 봅시다. 봐봐, 다 다르잖아. 다 다를 때는 그냥 하나씩 다 하셔도 되는데 단 몇 초라도 아끼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 6x 제곱에 아까 무지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10xy 마이너스 9xy 얼마야? 10xy 마이너스 9xy 플러스 xy가 됐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15y제곱. 괜찮아? 다시 2번도 한번 해보자. 2번도 우선 x끼리 만나는 거는 좀 적어주셔야 돼. 이렇게 적어주시고 플러스 1xy에 플러스 6xy였던 거야. 그죠? 그럼 얼마야? 플러스 1과 6이니까 7xy.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얘랑 얘 계산할 거야. 얼마니? 마이너스 2y제곱.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놈은 처음 본 놈인데? 그러면 그냥 전개해. 물론 지금 고등학교 공식을 미리 외운 친구들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전개해. 얼마? 불러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또 다시 불러봐. 플러스 2x 제곱 또 마이너스 4x 또 플러스 8. 소거 되겠다. x 세제곱 플러스 8.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네? 그럼 또 이 사람의 또 궁금증. 얘는 이렇게 빨리 전개되는데 이것도 외워볼까? 하는 게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 공식으로 외우죠. 혹시 공식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얘가 이렇게 빨리 되는 공식. 그때 다 외웠었는데. 네. 그때 다시 하죠. 이거는 뭐 별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다 전개하세요. 이건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봅시다. 지금 계속 중얼중얼 거리셔야 돼. x 플러스 3y 제곱이에요. 부르세요. x 제곱에 플러스 2개 곱해서 2배니까 얼마입니까? 6xy 그 다음에 9y 제곱. 이건 그냥 기계처럼 튀어나오는 거야. 왜 그렇지? 이런 것을 고민할 의미가 없어. 그냥 구구단 같은 느낌이야. 알겠지? 36 18 그냥 나오지. 맞아? 원리 알지. 세개씩의 묶음이 6개 있다는 뜻 아니야. 원리는 알지. 근데 36개를 물어봤는데 잠깐만요. 접시에 빵 3개 든 접시가 6개 있으니까 18개 이렇게 대답하지 않지. 근데 습관처럼 튀어나오잖아. 그쵸? 이래야 된다고. 다시 봅시다. 얘는 얼마입니까? 25x 제곱에 2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10xy인데 거기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0xy 그 다음에 뒤에 거에 대한 제곱 플러스 4y 제곱. 다시 불러봐. 9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2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xy인데 거기다 2배 하실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y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y 제곱. 그죠? 마이너스 2y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1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양수로 고정이 돼 있어. 이제 여기에 부호인 거야.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헷갈리시면 안 돼.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얘는 중간에 부속 같은 거야.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부속 같은 부분에서 내가 계산이 틀리잖아? 그럼 뒤에 부분 계산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아, 그죠? 예쁘다. 보통 이런 것들 합차공식이라고 보통 불려요. 합차공식. 합차공식이 뭐야? 또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불러볼까요? 에브리바디. 2x 제곱하겠죠? 4x 제곱이고 서로 부호만 다른 거 눈에 보이시죠? 25y 제곱을 뺄 겁니다. 끝. 괜찮아? 다시 형태 보세요. 어음에 앞에 거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건 부호만 다르네. 전개하시면 9x 제곱에 마이너스 4. 괜찮아? 다시 앞에 거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건 부호만 다르죠? 계산하시면 9분의 4x 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다시 이번엔 네 번째야. 뒤에 게 완전히 똑같고 앞에 거는 부호만 다르지. 그쵸? 따라서 2분의 1 y의 제곱에서 5분의 1 x의 제곱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야? 4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1 x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니? 물론 얘 다른 부호니까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같은 말이기는 해. 근데 혹시라도 실수해서 뒤에 거가 항상 마이너스가 됐던 그런 기억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하는 순간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억지로라도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다른 부호의 제곱을 빼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다시 얘 봅시다. 얘는 합곱 공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번 봐봐. x제곱에 두 놈의 합. 두 놈의 합이야 합. 마이너스 4가 일치한 개수. 곱 비상수함.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두 번째. 앞에 건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건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건 완전히 달라. x제곱의 합 마이너스 8 x 곱. 이해해? 여긴 속도 문제라고 지금 계속 강조한다. 그냥 전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한 생각 갖고는 안 돼. 지금 속도 문제야. 세 번째. 앞에 거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거 완전히 달라. 알겠죠? x제곱의 합 마이너스 y. 근데 거기다 x를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xy가 됐겠지. 그 다음에 곱 마이너스 20y제곱. 맞습니까? 다시 네 번째. 앞에 거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거 완전히 달라. 알겠죠? x제곱의 합을 동시에 말하면 천재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얘기해. 계산합시다. 합이야 합.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분의 2가 됐을 거고 플러스 6분의 9가 됐겠죠? 얼마니? 플러스 6분의 7. 그쵸? 맞죠? 그래서 플러스 6분의 7xy. 괜찮아? 그 다음에 곱. 얘들이 서로 곱했어. 그럼 약분이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이 됐겠네요.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형태죠? 3번 정도만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3번 정도. 얼마야? 마이너스 24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요놈 계산하시면 6, 7에 42xy가 있고 플러스 20xy가 있죠. 맞아요? 42xy랑 20xy. 그죠? 계산하면 얼마야? 40이랑 20이니까 62. 그죠? 62xy가 있었을 거고 마지막 곱은 마이너스 35y 제곱.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기 봅시다. 네 번째야. 불러봐. 얘 계산하시면 플러스 1x 제곱에 얘 계산하면 2분의 5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두 개 곱하면 2분의 3인 거죠.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2분의 8. 그치? 그럼 플러스 4x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분의 15가 더해질 거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요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좀 많이 봤었던 형태인데, 초등학교 때는 얘를 이렇게 풀었었어. 이거 봐봐.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꽃밭의 넓이래잖아. 그래서 길의 넓이를 뺐었다고. 얘 봐봐. 길의 넓이를 뺐었어. 전체가, 얘 지금 꽃밭의 넓이 구하는 문제야. 전체 15a 제곱에서 길의 넓이를 뺄 거야. 얘는 얼마니? 5a 곱하기 2를 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길의 넓이를 뺄 거야. 3a 곱하기 2를 뺄 거야. 그런데 어메! 이 부분이 몇 번 빠졌어? 2번 빠졌지. 그치? 얘 넓이가 얼만데? 4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놈을 한 번 더 더해줬다. 이렇게 계산했었어. 초딩 때는. 근데 이제 중3 되면 얘를 이렇게 해결하게 될 거야. 흩어져 있는 꽃밭을 하나로 몰기 위해서 방금 요 길 있죠? 길을 위로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 아이고, 여기 있는 길도 있죠? 여기를 왼쪽으로 밀어. 그렇다면 요 사각형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길이 위로 올라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길이 옆으로 붙어. 이렇게. 그렇다면 꽃밭이 4개를 흩어져 있던 꽃밭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된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걸까? 아까 원래 이게 5a였잖아. 근데 이만큼의 길이를 땡겼으니까 5a-2가 됐을 거고. 이해되니? 아까 여기가 3a였어. 근데 이만큼을 내린 거니까 요만큼은 3a 빼기 2가 됐을 거야. 맞아? 따라서 이 면적은 5a 빼기 2에 3a 빼기 2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이해되니?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 설명할 수 없어. 왜? 그때 이걸 전개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개할 수 있잖아. 이것이 훨씬 더 빠르겠다. 계산해볼까요? 15a 제곱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에 16a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4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잠깐 넘어가 보시죠. 여기 보세요. 이번엔 마찬가지 그냥 전개하면 돼. 3개짜리 안 배웠는데 곱셈공식도 아닌데. 그렇긴 한데 좀 더 빠른 방법을 고민해보자라는 거야. 눈에 뭐가 보여? 2x-3i, 2x-3i.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한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치환이라고 부르는데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2x-3i를 내가 t라고 바꿔주시면 이 식은 t 플러스 6, t-4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 어떻게? t제곱 플러스 합 2t 곱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 대입해. 2x-3i에 대한 제곱에 2배의 2x-3i에 마이너스 24야. 그 다음 다시 전개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 이제 봐야 돼. 완전제곱식이 얼마야? 4x제곱에 자 보시죠. 다시 이놈 정리해주시면 4x제곱에 다시 2개 곱하셔서 2배 하시면 얼마입니까? 12xy에 플러스 9y 제곱이 됐을 거고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6y에 마이너스 24까지. 동력 있나요? 동유랑? 없죠? 예, 동력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게 끝이네요. 동력 없어요. 네. 못 믿고 선생님 다 찾고 있는 거죠. 제가 없다면 없는 거죠. 저 인간을 못 믿고 계속 찾으려고. 다시 한번 보시죠. 2번 잠깐 보세요. 2번 보세요. 마찬가지 3x-y 플러스 4,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공통된 게 있나요? 3x 빼기 y, 3x 더하기 y 다르고 마이너스 y 플러스 4 더하기 y 빼기 4 다르고
3x 플러스 4, 3x 마이너스 4 다르고. 없는데 공통된 부분이? 그런데 그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네. 3x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 빼기 4가 되는 거고, 얘는 3x에 더하기에 y 빼기 4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y 빼기 4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번엔 얘를 마찬가지 t로 치환해 주시면 3x 빼기 t에 3x 플러스 t가 됐을 것이고, 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식이네요. 합차공식이죠? 그죠?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다른 부호의 제곱을 뺄 건데 9x 제곱에서 t가 뭡니까? y-4의 제곱이야. 한번 해봅시다. 9x 제곱에 얘 정리하면 y 제곱 나오겠지?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어. 얘는 마이너스 8y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8y.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8y. 플러스 16 나오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됐을 거고. 동류항 있습니까? 동류항 없죠? 그럼 여기서 끝입니다. 알겠지?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이직거리를 하느니, 얘도 마찬가지 이직거리를 하느니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아 그렇죠. 사실 속도 차이는 크게 안 나. 그런데 우리가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이유는 치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인수분해라든가 또는 복잡한 방정식 풀 때 그때 눈에 들어와. 거기다 연습이야. 단순 이 문제는 치환 안에서 풀어도 속도 차이 크게 안 나. 알겠죠? 다만 치환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니까 치환하라는 이 문제 이용해서는 꼭 치환을 해서 문제 풀어. 알겠죠? 여기서 연습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거죠. 여기도 잠깐 볼까요? 항 4개짜리 봐봐. 괄호 있죠. 괄호가 4개짜리 전개하는 공식은 안 배웠어. 고등학교 올라가도 괄호 3개까지 밖에 안 해. 그쵸? 괄호 3개까지만 했었잖아. 기억나시죠? 왜 저의 눈을 피하시죠? 했었잖아요. 괄호 3개. 그쵸? 괄호 3개까지 있는데 괄호 4개까지는 없어. 여기는 괄호 4개는 못 풀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가공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근데 그 가공하는 기준이 뭐냐면 괄호 4개를 할 때는 둘둘로 쪼갤 거야. 알겠죠? 항 4개를 둘둘로 쪼갤 거야. 근데 둘둘로 쪼개는 기준은 거기다 좀 적어놔. 상수항의 합이에요. 저기다 상수항의 합. 상수항의 합. 상수항의 합을 갖도록 묶어줄 거야. 상수항의 합을 갖도록. 상수항의 합이 갖도록.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묶었다고 쳐보자. 얘는 상수항의 합이 얼마야? 플러스 1. 이렇게 묶었다고 쳐보자. 나머지 둘. 알겠지? 얘는 상수항의 합이 얼마야? 11. 이러면 안 돼. 상수항의 합이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묶어줄까? 이렇게 묶을까? 상수항의 합이 얼마야? 3. 얘는 상수항의 합이 얼마야? 9.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렇다면 또 어떻게 묶을까? 이렇게 묶어볼까? 상수항의 합이 얼마야? 6. 얘는 상수항의 합이 얼마야? 6. 됐네. 됐어? 왜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어야 됩니까? 에 대한 의문을 지금서부터 해소할 거야.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서 이걸 곱할 거야. 알겠지? 불러봐. x제곱의 합 6x 곱 마이너스 7. x제곱의 합 6x 곱. 알겠지? 왜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었는지 알겠지? 뭐가 보여? 두 글자. 뭘 해야 되겠다? 치환. 알겠니? 치환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야. 알겠니? 그럼 마찬가지 얘를 t로 살짝이 치환한다면 t 빼기 7, t 플러스 8이니까 t제곱의 합 1t 곱 마이너스 56. 이해되니? 다시 t 값이 뭐라고? x제곱 플러스 6x. 그놈을 제곱하고 그놈을 더한 다음에 56을 빼면 끝이야. 계산해 봅시다.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x 4제곱 2개 곱해서 2배 12x 세제곱 플러스 36x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1x 제곱 6x 마이너스 56. 마지막 최종 정리야. 동유항 있는지 봐봐. 여기 있다. 더 이상은 없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 넘어갈 건데, 우선 여기까지 방금 했었던 이 필수 문제들 한번 좀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